네, 어제 오후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도주한 4명의 용의자는 모두 북한 국적의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언론에 의하면 이들은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남 피살 사건 이제 서서히 좀 배후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주한 용의자 4명이 모두 북한 국적의 남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들이 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그 주도를 했을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인가요? 예, 이번에 어제 그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아주 그 자세하게 이제 보도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저 4명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적에는 전부 다른 날짜에 입국을 했고 예. 또 들어갈 적에는 일제히 그 암살한 당일날 다 북한으로 입국을 했거든요. 예. 이렇다고 본다면은 북한에서 아주 이번 암살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예. 장기간 연구와 기획을 해서 이번에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네, 앞서서 이미 17일에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3개국을 옮겨 다니면서 나흘 만에 이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우회의 노선을 택해서 북한에 들어간 이유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은 말하면 루트로 예. 평양에 들어갈 경우에 어떤 수사 당국에서 추적을 했을 때 한꺼번에 4명이 다 이렇게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이번 암살 전모가 아주 예. 쉽게 수사망에 걸려 들어갔고 전 세계에 이제 공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평양으로 간 것이다. 즉 예. 수사의 어떤 은밀성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공작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른 루트를 통해서 평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만약에 이들이 북한으로 모두 돌아갔다면 이제 북한이 배후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건데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북한인이 최소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실체는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그 암살단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거의 이제 북한에서 북한인으로 밝혀진, 즉 북한이 암살 배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예. 이런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 요원들이 8명이고 예. 현지에서 채용한 여성들이 2명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이 8명들 중에는 이런 그 암살 공작을 시행할 때는 이제 각각 임무가 아주 명확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암살 공작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주 공작원이 있고 예. 또 이런 주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서 현장에서 행동하는 행동 공작원이 있어요. 예. 그 AA라고 합니다. 액션 에이전트라고 하고 예. 이제 주 공작원은 PA라고 해서 이제 프린시플 에이전트라고 하고 또 이런 공작을 하는데 많은 지원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이제 화학약품을 북한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현장에서 제조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지원하는 그런 공작원들을 서포트 에이전트라고 하고 지원 공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명 정도로 많은 것은 그만큼 김정남에 대한 암살이 북한 정권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 예. 이 암살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성공적으로 그것도 시행해야 된다. 이러기 예. 때문에 8명에 상당하는 요원들이 현지까지 다 내려갔다가 평양으로 일제히 복귀하는 이런 공작을 수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북한 정찰총국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찰총국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정찰총국 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제일 아마 잘 알려진 북한의 이제 공작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경찰총국으로 이제 개편이 된 것은 한 6, 7년이 됩니다. 2009년도에 그동안에 이제 당과 이 인민무력부 이런 데 산재돼 있던 정보 말하자면 공작기관 서너 곳이 예를 들어서 당의 작전부라든가 예. 또 이 35호실이라든가 또 이 그냥 정찰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남 공작, 해외 공작, 이런 암살 또 사이버 공작 예. 이런 수행 기능이 각 기관에 산재돼 있었어요. 예. 이런 산재돼 있는 그 공작 기능을 말하자면 북한이 예를 들자면 북한의 공작의 주 상대는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공작 지령과 공작의 어떤 실행성 이런 확고한 어떤 보안성 이런 거를 갖춰가지고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정찰총국으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이버 공작을 많이 했고 예. 특히 해외든 어떤 국내든 이런 암살, 납치 이런 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굉장히 아주 폭력적인 공작 기관이고 예. 이 김영철이가 아주 장기간 이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영철이마저도 최근에 말하자면 이런 교육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예. 이 정찰 총국에 대한 김정은이의 직할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쳤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체포된 리정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현재 남은 이유가 좀 의문인데 도주하기 위한 그 다른 요원들의 도주를 도왔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그 지원하는 이번 암살 공작이 성공적으로 말하자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역할을 한 공작원이 아닌가 이런 아까 생각이 말씀하신 듭니다. SA 정도. 예, SA 정도가 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남았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은 이제 희생태로 남겨놓은 것이죠. 너는 차라리 잡혀갖고 죽어라.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 공작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데 최소한의 정치적인 비용이 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버리는 카드일 수 있고 예. 버리기 전까지 이렇게 잡히기 전까지는 뭘 하냐. 이 공작이 성공적으로 실행됐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라. 예. 이런 측면에서 이 이정철이라고 하는 공작원은 현장에 남겨준 것이 아닌가. 예. 대신에 말하자면 이번 공작이 계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공작 준비는 이정철이 중심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 오랫동안 상주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속 처리에도 좋고 또 북한이 지금 현재 북한으로 바로 입국한 사람들이 4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 4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북한에서 이런 유사한 공작을 실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활용이랄까요? 예. 재활용할 가치가 제일 낮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남겨져 가지고 버리는 카드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체포된 리정철이 김정남 죽이지 않았다, 공항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레이시아 경찰이 구금 기간 내에 증거를 찾지 못하면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말레이시아는 공안 관계 법률이 굉장히 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말레이시아 이제 정보기관인 SA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리정철이가 부인을 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성격의 정보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수사 전모를 지금 캐고 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 예. 그러면은 이 리정철이라고 하는 이 공작원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에서 아마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고 초기 단계에서 잡혔을 때 이 북한의 핵심 요원 더군다나 이제 암살을 말하자면 하는 그런 요원들인데 예. 그렇게 쉽게 그 전모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원정환이 이 김현인이 예. 이런 북한 공작원들이 쉽게 예, 교육을 이렇게 받았겠죠. 얘기했습니까? 예. 이게 아주 웬만한 그 수사를 강하게 수사를 해도 여간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그 전모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게 공작원 교육의 1번 요소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말레이시아 당국의 어떤 강력한 수사 이런 거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말하자면 자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리정철의 전공과 이력으로 볼 때는 독극물 제조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대학에서도 이런 독극물 제조와 관련 있는 어떤 과학이라든가 이런 약학 분야, 이 예. 화학 분야 공부를 했고 또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인도까지 가서 또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말하자면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예. 이제 말하자면 감춰졌다. 검정색 옷을 입은 요원들이다. 그래서 블랙 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현지의 무슨 의료 관련 그런 회사에 IT 전문용어로 취업까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정철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북한과의 연계 단서를 그리고 이 암살 규모를 확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사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리정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체포됐던 2명의 여성 용의자 이들의 정체는 뭘지 궁금하고요. 또 단순히 포섭된 인물들로 보기에는 뭐 화장실로 뛰어가서 손을 씻고 현장을 떠났다거나 그런 수상한 행적들이 보이는데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첩보학 원론에 나오는 여러 공작원이 있는데 예. 그 공작원들한테 그냥 고용된
이제 행동 대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암살을 말하자면 그 단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요령만 전달할 것이지 하는 것이지 예. 이렇게 말하자면 보수 대가를 엄청나게 주고 채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불짜리 하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0불 받고서 장난 비디오 촬영한다 하니까 동원된 거 아니에요? 물론 예. 그것이 사실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가장구실도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암살을 하는데 동원된 하나의 그 행동 대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지식을 갖고 말하자면 암살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수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이런 암살을 수행할 정도의 기본 교육은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남이가 여성들을 굉장히 말하자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밖에 그런 여성 편령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그 여성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투입을 해가지고 예. 김정남에게 접근할 때 우선 경계심이 이렇게 들지 않도록 네. 이렇게 많은 그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게 이제 김정남 부검 결과인데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뭐 시신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는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북한 요원들 4명이 이미 북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경찰이 인터폴에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이런 사건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독극물이 과연 어떤 그 형태의 독극물이었냐, 어떤 성격에 네. 이거를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 써왔던 독극물로 만약에 밝혀지면 예. 바로 북한과 연계시키는 결정적인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신종 독극물이 사용됐다 하면은 어떤 북한의 어떤 신종 독극물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기관에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 제3국적자를 동원을 했고 독극물 스프레이까지 동원을 했죠.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테러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스프레이를 동원해서 과거 북한이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이 말하자면 암살 요인 그 방법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예. 이 정보기관에서는 다양한 그런 방법의 어떤 암살 그런 독극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독극물과 그 암살 방법을 독침으로 할 거냐, 독충으로 할 거냐, 이렇게 스프레이로 할 것이냐 이런 거는 현지에서의 어떤 그 현지에 말하자면 암살을 실행할 수 있는데 장애가 제일 작은 방법이 뭐냐. 그리고 암살을 실행할 수 있는데 제일 편하게 은닉성, 보안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말로 금방 내 현장에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독한 그런 독성 효과가 강한 게 뭐냐. 그래서 현지에서의 암살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 제일 맞는 그리고 공작원들이 장애 요인이 없이 그 그 살해 대상자인 김정남한테 접근해서 바로 그 이 약이든 스프레이든 뿌릴 수 있는 여건이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택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스프레이로 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꼭 북한이 신종 그런 그 이 새로운 수법이라고 네. 이렇게 단정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그거는 이 정보 공작 기관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다른 것이지 북한이 생전 한 번도 안 쓴 거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이번에 처음 썼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종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렇게 이 독극물을 이용한 예. 암살 그런 거를 좀 단순화시킨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런 방법들이 또 해외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한테 또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북한 요원들, 예. 외교관이 됐든 무슨 무역 상사원이 됐든 근로자가 됐든 말하자면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엄청난 경고적인 효과를 준다. 본래 이제 암살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지도새도 모르게. 예. 근데 이제 백주에 그것도 공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어느 기관이든지 전 세계가 다 할 수 있는 저런 데를 택했거든요. 이것은 예. 해외에 나가 있는 최근에도 우리 태영호 공사가 우리 망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전 세계 말하자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한테 당신들 잘못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 갖고 다 암살할 수 있고 주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장성택이를 공개 처형해 가지고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떤 충성, 예. 맹종 이런 공포심을 조장한 것처럼 이것도 해외에 있는 요원들한테 예. 엄청난 경고 효과를 주는 예. 그런 것을 노린 측면도
이 공항에서 저렇게 백주에 예.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편에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시신 인도의 우선권이 유가족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초에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북한에 넘기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말레이시아의 정보 수사기관이 굉장히 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고 예. 있고 또 이 법 집행을 굉장히 엄격히 또 합니다. 그 법이 또 굉장히 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저렇게 줄 것처럼 했다가 다시 유족한테 준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어떤 외교 관계와 국제법상의 어떤 국제 관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한 측면이 더 강하다. 예. 북한과의 양자 관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다가 어떤 국제 규범과 관례를 외교 관행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 입장을 그렇게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암살 딱 시행 당일날 예. 강철 대사가 들이대 나와가지고 그 부검하지 말라 시신 우리한테 바로 넘겨달라 예. 이제 난리를 치고 다녔거든요. 예. 이렇게 되니까 말레이시아 당국도 이게 굉장히 그 제대로 된 아주 그 주권 외교 국가인데 예. 이거 완전히 그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면이 안 서는 면이 있거든요. 예. 아니, 과연 말레이시아를 뭐 어떻게 보길래 북한 대사가 말이야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달라 예. 이런 그 무례한 행동을 하니까 그 말레이시아 이 외교 당국에서도 이런 북한의 무례성, 그 북한과의 또 연계 이 가능성을 반드시 열어두고 수사를 했을 테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간의 우호 관계에 대한 그 배려는 별로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북한과 김정남 유가족 측이 시신 인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분 보안 문제가 있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김정남의 그게 여성들이 여러 명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래서 쉽게 특히 이제 이 유가족들이 말레이시아를 갈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신분 보안 문제가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하고 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가족이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 또 예.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원칙인 그 시신 원 소유 국가인 북한한테 넘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달려 있고 북한이 앞으로 이 시신 인도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압박과 또 이 무리한 주장을 하느냐도 이 말레이시아 당국의 결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현재까지는 좀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그 외교 이런 사례가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과거 아웅산 테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80년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레이시아의 어떤 말하자면 말하자면 국가 위신과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의 명예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아무리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도 이 북한의 어떤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그런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원칙에 입각해서 더군다나 지금 테러 지전국으로 다시 테러 재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쭉 여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단교까지도 하고도 남는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